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앞으로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SDI 살펴볼 거고요. 오늘 날짜로 여러분들께서 신주인수권 증서 아마 입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 입고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권리락일 날 매도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권리락일 이후까지 가지고 계셨다가 매도하신 분들, 아니면 지금까지 이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주인수권 증서가 증자 비율에 맞춰서 입고가 되셨을 거고요. 그게 40R이라는 단어로 이제 주식 잔고 보시면은 표시가 될 겁니다. 이거를 팔 수 있는 날이 있어요. 매매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4월 30일부터 매매가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우선 주가가 올라줘서 상당히 좋은데 오랜만에 외국인들 돌아왔어요. 그래서 19만 7,307주 정도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좀 들어왔고, 기관자금 좀 들어온 거. 그래서 이 외국인들 오랜만에 이제 다시 찾아주기는 했지만은 이 방향성에 따라서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매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좀 장기 보유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은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외국인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고, 그냥 장기 보유 목적으로 보험사 자금이나 아니면 투신 자금, 연기금 자금 잘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 판단하시는 게, 이런 부분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좀 더 투자에 있어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의미 있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워낙에 이 자금이 이 경제에 대한 변수, 매크로 변수, 환율에도 민감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보유는 하지 않지만, 오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니 그래도 반가워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밑바탕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전일 미 증시의 상승의 영향인데, 여기에 미 재무부 장관이죠. 스콧 베센트 장관이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완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비공식적으로 시사한 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선은 유상증자 일정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을 저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상증자 일정 최종적으로 신주가 상장돼서 거래되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벤트 날은 좀 조심히, 그리고 또 대비할 부분은 대비하고 그러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황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시장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1분기 삼성 SDI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좋지 않을 거다. 다만 이게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는 어떤 변수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나,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면서 저희가 투자를 이어나갈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4월 25일 오후 2시에 기업 설명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경영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텐데, 1분기 실적도 뭐 긍정적인 전망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런 안 좋은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무언가 발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재료를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장중에 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예상이 되느냐 말씀을 드려보면요, 삼성 SDI도 고객사들이 잘 되어야 삼성 SDI도 돈을 잘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럽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 심화로 전기차용 배터리 출하가 감소될 예정이다. 그래서 1분기에 실적 부진 예상의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유럽 OEM사들은 전기차 수요 둔화나 내부 재고 과잉 등을 이유로 미리 사둔 배터리를 먼저 소비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출하하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미룰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장기 공급 계약 체결한다 하더라도 꾸준히 지금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받는 거를 이제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둔 배터리를 먼저 소비하고자 한다.
그래서 삼성 SDI 출하량에 따른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출하량 감소는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인데 이런 내용들은 거의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2분기 이후에 출하량 회복 개선이 저희에게는 중요하게 볼 그런 대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에 뭐 삼성 SDI뿐만 아니라 그냥 2차 전지 업황 전반적으로 상반기엔 좀 안 좋아도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나 이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공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신주 배정 통지 이게 오늘 나왔어요. 4월 23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 신주 인수권 증서 입고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이게 상장이 언제 되냐면 4월 30일 날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가 될 예정이고 4월 30일부터 5월 12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저는 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은 신주 인수권 증서를 4월 30일 날 4월 30일 이후부터 거래되는 그 기간까지 매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금은 이 첫 번째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은요. 이게 실제로 신주가 상장되는 날이 언제냐면은 6월 13일입니다. 6월 13일까지 기다려야 되고 신주 인수권 증서를 챙겨 놓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주당 내가 돈을 내고 또 사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매도를 해가지고 신주인수권 증서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차 발행가액 얼마에 이제 공시가 됐죠? 14만 6,200원. 제가 이거 영상에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죠. 공시 나오기 전에. 그리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4만 원 이상이 좀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기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얼마에 거래가 되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0주를 이제 입고를 받았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 10주를 챙겨놨다. 40R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삼성 SDI.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 40R이라고 써 있는데 이 10주를 받아 놓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이제 1차 발행가액으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제 예상으로는 그냥 1차 발행가액 14만 6,200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확정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2차 발행가액이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1차 발행가액이 더 낮게 나왔다. 다시 말하면은 2차 발행가액이 20만 원이 나왔는데 1차 발행가액이 14만 6,200원이다. 그러면 계산 방식상 1차 발행가액 고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1차 발행가액에 이 14만 6,200원 정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차 발행 가격으로 종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주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146만 2천 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데 또 그게 상장이 6월 13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때문에 너무 불안하다. 나는 좀 단기적으로 이 수익 챙겨놓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차익 금액 1차 발행가와 이 상장되는 그 전일 종가 그 차이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오늘 가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4만 원 이상대에 이제 가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주라고 하면은 40만 원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하는 창도 다르고 이 거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겠지만은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주식 매수 매도 창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 창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매도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확보하고 그 다음에 나는 신주 인수권 증서를 이제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통해서 추가적인 현금을 투입을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매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래 기간에 이렇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도함으로써
유상증자를 통해서 권리락일까지 보유하셨던 분들의 어떤 성과를 챙기는 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홀딩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내가 이런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이 굳이 거래하지 않고 신주 인수권 증서 10주만큼 챙겨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는 현금을 더 투입을 하고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 이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거래를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요. 그냥 청약까지도 해서 추가적인 현금 투입하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로 이제 한번 주가 두드려 맞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주식 보유하고 있다가 권리락일 날, 그리고 권리락일 조금 더 지나서 팔거나 아니면 계속 보유하거나,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를 챙겨놓고 거래되는 기간에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또 보상의 일종이죠.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되는 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주인수권 증서가 현물 가격, 다시 말해서 삼성 SDI 주가 있죠. 이 주가 변동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여요. 그리고 그때 많은 거래를 통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현물과 그리고 신주인수권 증서의 가격 간의 괴리, 이걸 바탕으로 자금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상장 첫날 있죠. 신주인수권 증서의 상장 첫날. 그때 매도하는 게 가장 대부분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동성 제일 큰 날이니까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시간은 좀 남았는데 5월 16일 날 확정 발행가액 산정이 최종적으로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확정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계산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예측하는 의미가 왜 없냐면은 5거래일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스페타시스 확정 발행가액 미리 계산할 때 제가 썼던 계산 방식이고요. 이것도 공시를 통해서 다 내용들 기입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 나오기 전에 또 미리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이제 제가 보는 거는 현재 주가와 이렇게 1차 발행가액 나왔을 때,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 나왔을 때, 이때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 괴리율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솔루스 첨단 소재가 확정 발행가액이 공시가 딱 됐는데 그 공시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시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당시에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근데 확정 발행가액 공시가 나왔는데요. 6,000원에 나온 겁니다. 6,000원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약 40% 정도 차이죠. 실질적으로는 45% 정도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도 이거는 제가 비율을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에 공시를 제가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확정 발행 공시가 나왔는데 현재 주가와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청약에 참여해서 신주를 이제 입고 받으시는 분들, 신주를 이제 새롭게 배정받으시고 신주가 상장되는 날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바로 시장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6,000원에 내가 돈을 내고 샀다. 그게 얼마 안 있다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40%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새롭게 발행된 주식을 가지신 분들, 이렇게 취득하신 분들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난다. 저 사람들 상장되면은 저 주식 다 매도하겠네. 그럼 내가 먼저 팔아야지라고 하면서 이 확정 발행가액과 좀 수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면은 4월 30일부터 신주인수권 증서 거래되는 거, 그리고 아까 이 확정 발행가액 공시 나오게 됐을 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려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게 고려할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1차 발행 가격으로 그대로 확정 발행 가액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주가가 막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확정 발행 공시 나왔을 때 그 주가에 대한 괴리, 이것 때문에 공시 나오고 여기에 대한 충격이 또 있을 가능성 분명히 열어두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벤자민과 함께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도 있는데요. 영상에 설명란 있습니다. 이 설명란 확인해 보시면 제가 입장 방법 써놨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설명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